안녕하십니까? 인간의 깊은 마음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강해 보이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혹은 사소한 거절이나 비판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며 극단적인 감정의 파도를 타는 사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붕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심리학에서 비군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자기애성, 경계선, 반사회성 성격장애 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붕괴는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한 사람의 자아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습니다. 이 깊고 복잡한 인간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달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이해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군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붕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 조절 장애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붕괴는 바로 이 감정 조절 장애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폭발적인 감정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삶 속에 수많은 블랙홀을 마주하는 것처럼 아주 잦은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들에게 붕괴는 실제적이거나 혹은 예상되는 버림받음, 거절, 굴욕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이들은 감정의 깊이가 매우 깊고 스스로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작은 붕괴들을 겪으며 이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훨씬 더 강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 붕괴를 경험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들의 방어벽은 훨씬 견고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붕괴는 한번 일어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주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즉 타인으로부터 오는 관심, 칭찬, 찬양과 같은 심리적 에너지를 얻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붕괴와 감정 조절 장애의 이 밀접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태는 당사자에게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때로는 치욕감 혹은 모멸감이라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성격장애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의 자존감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이라는 흐름의 극도로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불규칙해지거나 혹은 앞으로 완전히 끊길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 나르시시스트는 붕괴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 없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극도로 목표 지향적입니다. 이들에게 붕괴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거나 그 목표가 애초에 달성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목표의 좌절은 곧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붕괴는 관계의 위협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적으로 조절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거절이나 유기, 즉 버림받을 것이라는 위협은 이들의 내면, 세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대상 항상성, 즉 타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와 관계가 지속된다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관계의 작은 균열조차도 자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붕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비군 성격장애 스펙트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편집성 성격장애나 분열성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어떤 형태로든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붕괴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 성격장애의 역동성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붕괴를 겪은 후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흥미롭게도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피와 고립의 길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동물이 동굴 속으로 숨어들듯 이들은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상처를 핥고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생각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분열성 혹은 회피성 성향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자기애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이며 세상과 맞섭니다.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하고 과대해지며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때로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마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듯한 행동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그 사람의 원래 성격장애 유형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붕괴의 원인이 반응의 유형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관심을 얻지 못해 붕괴를 겪은 내향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아마도 회피와 고립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붕괴한 경우에는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공격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매우 특이한 심리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이코패스적 보호자 자아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붕괴라는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강력한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 보호자 자아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상처받은 본래의 자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고 보호하여 안전함,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안전기지와도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기만적이고 망상에 가까울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적 보호자가 전면에 나서면 개인은 일종의 심리적 갑옷을 입게 됩니다. 이 안전한 보호막 아래에서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성격 유형은 결국 붕괴를 초래했기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실패한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대하고 외향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붕괴를 겪은 후 이 보호자 자아의 비호 아래에서 내향적이고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로 변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청소년기의 여러 역할을 실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정체성 유예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의 정신 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붕괴 후 다른 정체성을 입어보며 생존 방식을 탐색하는 미성숙한 청소년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붕괴와 회복의 과정에는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과 역동이 존재합니다. 첫째, 유로운 분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붕괴가 극심한 부당함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와 공격성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기며 외부로 표출합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라는 자기 연민과 자기 희생자화가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둘째, 강박적인 목표 지향성의 출현입니다. 붕괴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들은 갑자기 특정 목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표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충동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이들의 행동은
극도로 반사회적이거나 심지어 범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목표 지향성, 그리고 충동성이 결합되어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끝없는 반추입니다. 이들은 붕괴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곱씹음은 분노의 연료가 됩니다. 자신이 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합리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분노를 더욱 키워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에 이릅니다. 앞서 말한 사이코패스적 보호자 자아의 보호 아래 개인은 두 가지 해결책 중 하나에 안착하게 됩니다. 자기애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공격적 해결책, 혹은 회피적이고 분열적인 고립의 해결책. 하지만 두 해결책 모두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회피와 고립은 삶을 위축시키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자기 패배이며, 공격성과 무모함은 결국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자기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붕괴를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보상기제의 상실과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위협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의 방어기제는 무너져 내리고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됩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정신적 도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자신의 과대 환상적인 자기인식과 너는 실패했다는 냉혹한 현실의 목소리 사이에 엄청난 불협화음, 즉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이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며 엄청난 양의 분노, 수치심, 질투, 증오, 자기혐오를 유발합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바로 자신이 유일한 권위자이고 유일한 힘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인인 척 행동함으로써 말입니다. 반항, 권위에 대한 증오, 무모함 등은 모두 나는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무적이야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현실의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의 행동에 어떤 대가도 따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마술적 사고에 빠져듭니다. 결국 붕괴 후의 반응은 외부 세계를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비난하며 공격하든 세상을 등지고 포기하든 어떤 경우든 외부 환경은 무의미해집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며 스스로에게 관심과 인정을 공급합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스스로 돌보며 왜곡된 인지기제가 다시 작동하여 과대망상을 재건하고 거짓 자아를 복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그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마치 누에고치에서 나온 나비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두 번째 관계 맺기를 시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다음 붕괴 전까지의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군 성격 장애는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하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붕괴는 이 모든 변화와 전환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붕괴는 파괴인 동시에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하는 역설적인 재창조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 마음에 이토록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연민과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지혜로 함께 하시기